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모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주간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체됐던 충북 관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이 약 3,900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4% 늘었는데요. 주간 핫 이슈 첫 번째 시간에는 충북 관광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충북연구원 최영석 문화산업연구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관광 4천만 시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 수치는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24년도에 4천만 명이 충북을 방문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충청북도 여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정책과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그 효과를 이제 발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관광 정책 목표 수요를 5천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천만 명이라고 하는 관광객 수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광객 수의 증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북에 4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 방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한 3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도 이런 관광객 수의 증가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 당일 관광객 기준으로 해서 한 72명 정도를 유치한다고 하면 지역 인구가 1명 감소했을 때 이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북 관광 4천만 이런 시대는 충북의 미래관광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점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특히 이제 눈부신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충북의 관광객들은 제천, 단양, 충주 순으로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74% 정도가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부권의 경우에 그동안의 관광 매력 시설물들이나 이런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좀 투자한 그런 결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또 이런 시설 투자뿐만 아니고 관광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전개하면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권 이외에도 진천 농다리 관광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르 상공구 출렁다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출렁다리 조성 후에 전년 대비해서 160% 이상의 이런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 좀 종합해보자면 지난해 충북 관광의 성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 마케팅의 정책적 노력 이런 것들의 결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북부권 중심으로 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부권 관광은 또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남부권 관광객 같은 경우는 충북 전체 관광객의 한 10% 정도 내외로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남부권의 관광의 어떤 잠재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발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같은 경우는 북부권과 좀 달리 북부권은 이제 자연자원 중심으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부권의 자연자원이 상대적으로 좀 어떤 가치가 좀 이렇게 약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면에 남부권 같은 경우는 북부권보다는 못하지만 그 어떤 자연자원과 함께 문학과 음악 이런 자원들 그리고 생태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좀 성장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개최 예정인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그리고 뭐 정주영 시인이나 삼년산성 등의 이런 자원들과 함께 또 최근에 충북문화재단 그 관광사업본부에서 옥천, 보은, 영동을 좀 통합하는 옥보형 통합 관광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남부권 관광도 보다 좀 활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충북이 내세울 수 있는 충북 관광의 특장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최근에 실시한 충북 관광 빅데이터 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충북 관광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분석 결과에서는 휴식과 힐링 관광 그리고 강호수를 활용한 청정 관광지 조성 이런 내용들이 충북 관광 발전 방향의 큰 축으로 이렇게 좀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충북 관광의 가장 큰 특장점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자원에 기반한 휴양 관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맥락에서 또 이제 북부권을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충북 관광에서의 그 충주와 제천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웰리스 휴양 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남부권까지도 연계하고 좀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서 충북을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 관광 도시로 포지셔닝하고 좀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관광에서 변화 요소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충북 관광의 가장 큰 변화 요소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충북에서 불모지였던 전시 컨벤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오스코가 예. 올해 하반기에 개장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전시 컨벤션 행사는 일반 관광객들이 아닌 비즈니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 지출을 이 부분들이 또 전시회나 이런 행사들을 참가할 때 숙박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비 지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북 도청 중심으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부분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 회복을 위해서 최근에는 도청을 좀 개방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관광을 좀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을 보다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전단 조직이 그 충북 문화재단 내에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 요소들이 향후 충북 관광 4천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오송역 인근에 이제 오스코 올해 개관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전시 컨벤션 산업은 다양한 행사 유치와 함께 원활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오스코 행사 참가자들이 먹고 즐기고 또 잘 수 있는 그런 음식점, 쇼핑 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조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시 행사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 좀 늦으면 한 수년 전에 행사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행사 정보들도 사전에 조기에 좀 빨리 파악해서 공격적인 행사 유치 마케팅을 좀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를 또 충북으로 유치하는 그런 성과도 이제 오스코 개관과 함께 좀 들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문체부에서의 그 예비 국제 복합지구나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등과 같은 정부 정책 사업도 좀 기민하게 좀 대응해서 성공적으로 오스코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충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좀 더 수정, 보완, 개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국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국내 관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광객이 증가세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것만큼 충북에 와서 이제 사용하는 지출 비용은 좀 전국에서 좀 하위권 수준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 단순히 그냥 둘러보고 경유하고만 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먹고 자고 쓰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부분인데요. 이 만족도도 전국 평균 대비해서 다소 좀 낮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만족도가 제일 저조한 충북 내에 왔을 때의 이 안에서의 이제 교통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관광 안내나 숙박 품질 등의 관광 수용 태세 전반에 대한 개선이 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북 관광 4천만 시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현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전체 수 중에 충북을 방문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1% 내외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충북을 모른다. 또 다시 말해서 글로벌한 충북의 관광 인지도가 좀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충북 관광 전담 조직이 좀 생긴 만큼 국내 어떤 여행사 네트워크를 좀 강화한다던가
그리고 충북 관광을 해외에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채널들을 좀 다각화한다는 등의 이런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북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결국 관광객들이 소비 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북이 상대적으로 소비 지출액이 좀 낮은 저조한 상황이어서 여러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충북을 체류형 관광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일 관광객 같은 경우는 낮에 와서 저녁까지 좀 같이 이분들이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야간 관광 콘텐츠들이나 충북의 맛집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소개하는 이런 방안들, 그리고 관광지 내에 또 여러 체험 요소들을 좀 많이 넣어서 조금 더 스테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숙박 관광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유행처럼 많이 이제 나오는 말들인데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최근에 또 나온 개념입니다만 교육과 숙박을 연계하는 런케이션 이런 프로그램들과 같이 좀 다양한 체류형 관광 상품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 좀 충북을 더 브랜딩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마케팅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충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차별화 전략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좀 구분해서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양관광 1등 도시. 예. 다시 말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휴양관광 프론티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1 관광 목적지는 결국은 또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또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한 8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집중이 되는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충북으로 다시 유치해오는 제2선 전략,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컨티어 관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의 관광 정책들을 보면 이제 수요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이 정책들이 많이 좀 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 충북이 좀 아까 부족했던 그런 관광 수용 태세 개선과 같은 이런 공급적인 요소들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전략들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 예정지는 청주공항 북쪽에 인접한 에어로폴리스 3지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곳에 3,200m 길이의 신설 활주로와 같은 길이의 평행 유도로 그리고 항공기가 청주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길을 연결하는 게 충청북도의 1차 목표입니다. 이후엔 별도의 여객 청사와 계류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청주공항 특별법에는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특례가 대거 담겼습니다. 우선 활주로뿐만 아니라 계류장과 여객 청사 등 부대 시설은 물론 연계철도와 도로 건설까지 하나의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으로 묶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활주로의 규모도 중장거리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즉 F급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길이가 최소 3,200m는 넘도록 했고 1조 원 이상 필요한 대형 사업임에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민자 투입을 유도하는 내용.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 환수법 등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고 수익성 보장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을 부여했습니다. 10년 이상 걸릴 사업 기간을 민자로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24일 국회에 제출될 특별법에는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지역 연구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충청권 제1공약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 국제공항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충청권의 수건 사업인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범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최근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발의 배경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주공항은 이제는 청주 시민만이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고 중부권의 대표 공항으로 성장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 계획을 봐도 전체 26%가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이제 이용 계획이 늘어나고 또 지난해 제가 10월 중순경에 400만 돌파 기념 행사를 청주공항에서 했었는데 네. 연말에 봤더니 45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그만큼 청주공항의 이용 계획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활주로 상황은 그 민과 군이 같이 쓰는 공항인데 그 중에서도 그 2개의 활주로 중에 한 개 중에서도 절반만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래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서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활주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의 어떤 거점 역할도 하면서 다양한 이용객들이 공항을 활용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일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공항의 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민간 전용 활주로를 그것만 건설하는데도 우리가 예상할 때 한 1조 5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중앙정부가 이 돈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발의해서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책임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활주로 신설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마련되게 되고 또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 추진단이 국토교통부 내에 생기게 되고 또 민군의 복합공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견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이라든가 또는 국토교통부라든가 여타 또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주변 지역에 대한 그 지원책 이런 것도 민자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법이 만들어져야 신속하게 우리 도민들이 여망하는 그런 어떤 그 공항이 활성화되고 공항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법이 없이는 아마 이게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용 활주로 신설 필요성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강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청주공항의 경우에 그 급속하게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예, 국제 노선은 주로 이 동남아 노선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항이 제대로 이제 중부권의 거점 공항으로 또 행정도시 복합도시 특히 이제 미래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하려면 이 장거리 어떤 수송이 가능한 그 보잉 747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대형 여객기가 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활주로 길이가 한 2,700m 정도 이제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대형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활주로를 신설해서 최소한 한 3.2km 정도 거리가 되면 대형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데 제약 요인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런 그 장거리 노선도 가능하고 또 화물 운송이 가능해서 경제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물 공항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가 있고 또 활주로의 안전, 무한 그 공항의 어떤 그 사고 같은 걸 볼 때도 활주로의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지금은 이제 슬롯이 시간당
7, 8회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규 노선을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활주로가 신설하게 되면 일단 더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슬롯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공항의 어떤 이용 활성화 또 신규 노선 활성화 이런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없이는 더 크게 성장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법안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네, 네. 예타 면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이제 충청북도가 그 활주로 신설과 관련된 연구 영역 결과를 내놨는데 거기 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예. 예타 면제를 안 해도 예타를 받아도 1.098 간신히 이를 넘겨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예타를 받다 보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예타 통과되는 데만 한 2년 예.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리고 충청북도가 예타를 받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제대로 이제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결국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예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여러 가지 불안정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그 어떤 이 공항 인프라 그리고 지방의 경제권 그리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는 예타 면제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타 면제를 하면 실적인 그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조항이라서 이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단 설치 네,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공항이 제대로 건설되려면 이게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또 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국토교통부 내에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단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건설 추진단이 주도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서 또 그 공항의 어떤 인프라 투자는 또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민자를 통해서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추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 또 협의기구를 그 산하에 이제 만들어서 예. 서부 국방부 공항공사 지자체 이 협력 체계를 만들게 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그동안 이제 민군 복합 공항이고 네. 또 활주로가 길지 않아서 뭐 네. 국제선이나 뭐 중장거리 노선 그 네.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형 여객기와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그런 체계가 서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말은 중부권 거점공항이고 뭐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중심축으로 또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역할로 공항의 위상을 강조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것이 그 동남아 정도를 커버하는 공항 이상의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활주로를 제대로 확장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북미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이렇게 돼야 이 청주공항이 제대로 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죠. 네. 네, 이제 공항 뭐 활주로 확장하는 거 이것도 네, 네. 중요하지만 그동안 소음 피해로 네, 네. 어려움을 겪던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보호 대책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이런 지원책이 좀 들어 있습니까? 직접적 지원책은 이 특별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항이라고 해도 결국에 항공기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충청북도라든가 또 충청권 전체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뭐 공항이 활성되면 좋은데 주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만 받고 혜택이 없으면 예.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 경제권이라는 차원에서 그 이 10km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어떤 신규 그런 그 투자가 가능한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활주로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또 뭐 산업시설도 일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전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그런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도 청주공항 주변에는 에어로폴리스 1, 2, 3지구가 조성돼 있는데 예. 이것이 제대로 이제 활성화되도록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공항의 인근 지역이 발전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에게도 일자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이 소음 피해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이제 법을 좀 제가 발의한 상태인데, 그래서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전투기 소음은 피해는 좀 추가적으로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네, 이번 특별 법안은 충청권 중심의 그 여야 의원 29명이 이제 공동 네. 발의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본회의 통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좀 있는지, 그럼 언제쯤 그게 가능할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난달 24일 날 이제 법은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청권의 그 여야 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요즘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중부권 거점공항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법은 그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이 다 참여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입법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충청권의 공동의 여망이 모아진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가는 법인데,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국회 토론회 할 때도 그래서 국토교통위원장도 와서 축사를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관심 갖고 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 이렇게도 또 약속을 해주셨고, 예. 또 우리 지역에 국토교통위원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최대한 올해 내에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 관심도 높아야 되고 국토교통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청주공항에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원이 거의 참여하고 국토교통부의 실장도 오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미 지역에서도 또 그런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었고, 그런 걸 통해서 붐을 이제 조성해 가고 올해 내에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참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애정이 많은 공항이죠. 그러나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전투기로 인해서 또 소음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동시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것과 손해 보는 분들이 함께 이 혜택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좀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또 숙제이긴 합니다.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력, 그리고 민간정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힘을 함께 모아주시면 또 그 중앙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이래서 꼭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5홀) 규모의 도립 파크 골프장 예정지는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축산시험장 박목장입니다. 우량종 보존과 개량을 위해 시험장에서 키우는 칙소와 씨수소 등 한우 290마리에게 풀을 뜯게 하거나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초지입니다. 총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충청북도는 축사와 바로 맞닿은 초지를 포함해 이 중 절반을 파크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며 추경 예산 47억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엔 없던 사업인데 지난달 초 김영환 지사가 추진을 지시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한 달여 만에 공식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초지 전용 허가권자인 청주시와 협의도 끝나기 전에 발표부터 한 겁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충청북도는 파크 골프장 추진 이유를 박목장을 포함한 축산시험장 영동 이전으로 설명합니다. 빈 땅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정작 시험장은 4년 뒤에 이전할 예정인데다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먼저 들어서면 초지는 3분의 1로 줄고 조사료 자금률도 절반 가까이 떨어져 4년간 사육 환경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필드가 기존 방목장에 조성돼 축사와 맞닿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용객을 통한 가축 전염병 전파나 잔디 관리용 농약 유입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축사와의 간격을 20m 이상 띄우고 차단막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충청북도에 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리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미디어널 이재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맞춤 운동으로 알려진 파크 골프, 요즘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런데 최근 도리 파크 골프장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일단은 그 김영환 지사의 좀 스타일, 즉흥에 가까운 생각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좀 독특한 스타일인데요. 예. 이 관료 출신 단체장에 익숙했던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도민들을 이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00% 단점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이 선후 관계를 미리 정확히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불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파크 골프는 뭐 해보진 않으셨죠? 예. 저도 아직 이제 해보진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또 취재를 해본 적도 있거든요. 골프와 게이트볼의 좀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 골프채를 들고 이제 공을 높이 띄워 날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스포츠인데 가서 보면은 꼭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몸이 불편한 남녀노소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우 인기 있는 운동이고 저도 이제 특정 단체가 너무 이 시설 독점한다라는 제보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는 운동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도 현재 그 뭐 오송이나 오창 또는 그 미호강 주변 등에서 여러 개의 그 이 파크 골프장을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현재도 또 이제 그 미원과 방소동에 추가로 시설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지난달 24일에 김영환 지사가 청주시 내숲 구성리에 있는 이 동물위생 시험소가 있거든요. 예, 이 예. 축산 시험장 안에다가 일부를 갖다가 이제 활용해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크고 작은 논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프장 부지와 관련된 이 축산 시험장 방목장은 네네네. 오늘 2029년 이전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약 4, 5년 정도 시기가 겹치는데 네, 뭐 맞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2029년 이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뭐 4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심각한 거는 이제 그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4년 정도의 시간을 그 소와 사람이 같이 이제 풀바디에서 한쪽은 풀을 뜯고 한쪽은 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소만 290마리가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조사료라고 하죠. 풀을 활용한 사료를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원래 골프가 사실은 중세에 영국의 초지에서 그 목동들이 그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예, 예. 특히나 이제 가축 방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인간이 소에게 또는 소가 사람에게 뭔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가축 키우는 그런 집단 시설에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게끔 돼 있는 건데 또 이 골프장 하게 되면 그냥 초지가 아니라 잔디를 이제 조성하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농약도 사용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축산 시험장을 앞으로 4년 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 외에도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전에 수요 조사나 의견 수렴 이런 네. 과정들이 좀 제대로 있었나요? 잘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청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가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부터가 지금 양 기관부터가 서로 이제 면밀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걸 좀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예. 상식적으로 이 토지 전용 허가는 청주시가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랑도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사가 이제 발표를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경계가 무너진 건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언제부턴가 입법이 중심인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보면은 시의원 공약과 겹치는 게 많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고 결국은 도랑 그런 광역과 기초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광역은 뭔가의 기획 관련된 행정을 하고 시군은 그걸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청주시장도 골프장을 만들고 도지사도 청주시 같이 만들고 이렇게 서로 하는 일이 비슷해져야 되겠는가라는 지적도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특히 이제 김영환 지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영역이 좀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존재해 보인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영역 침범이다. 뭐 속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저희가 방송이니까 하지 않겠지만은 그걸 침범하는 그런 거로 좀 봐야 되고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을 보면은 마치 그 문화기획자 같고 예. 또는 뭐 때로는 시장 군수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 군수들은 좀 이런 면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욕적이라는 거죠.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현재만 놓고 보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수요가 예.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예. 유행이라는 게 하지만 이제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이게 다른 또 운동이 또 개발돼서 이게 이제 용도가 떨어지는 날도 올 수는 있겠죠. 물론. 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옛날 게이트볼 설례를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한때 노년을 위한 건강 스포츠로 인기를 끌었지만 네. 이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네. 그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용도가 바뀐 그 설례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거 걱정할 수 있는 거지만은 예. 그 걱정이 이 문제 아주 핵심은 저는 아니라고 이제 오히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청주시도 만들고 충청북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그 1년 앞으로 다가온 그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의구심은 든다라고 볼 수 있고 당사자는 당연히 펄쩍 뛰겠죠.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소위 말하는 그 이화 부정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배나무 밑에 가서 지금 가끔 고쳐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아직 이전도 하지 않았는데 이전한 뒤에 이전이 확정되고 영동으로 간 뒤에 시작을 해서 규모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래도 파크 골프장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큰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만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게이트 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의 어떤 그런 건물을 짓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해 보니까. 네. 아까 이제 대표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립 파크 골프장 부지 네. 지금 이게 초지죠, 초지. 네, 맞습니다. 근데 토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청주시장이 그 허가권자잖아요. 근데 네. 아직 청주시와 협의도 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골프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네. 이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릴 사이도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도유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공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도도 한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주시가 지금 이미 그 시작을 해서 뭐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거에 들어간 골프장보다 이 도의 어떤 이 골프장이 더 먼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절차는 뭐 물론 좀 있기도 하죠. 근데 도가 이제 얘기한 거는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현재 45홀 조성하는 건데 앞으로 100홀까지 늘리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설 이전하는 대로 거기에 이제 연기한 뭐 시니어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버타운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되려면은 뭐 김영환 지사가 이제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다음으로 또 이제 그 임기가 계속 될 것인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또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 저는 그게 좀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결국 이거 말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역 시민사회나 도의회가 감시기관인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25일에 여기 대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성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했고 도의회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도의회가 어떤 심사를 하게 될지 좀 지켜볼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청풍대교 개통 이후 철거를 기다리던 옛 청풍교가 개발 논란에 휩싸인 건 김영환 지사가 관광자원 활용 계획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용도 폐기 12년 만에 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비가 확보됐는데 철거 대상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자는 정반대의 구상을 도지사가 내놓은 겁니다. 폐다리를 관광지로 쓸 수 있을지 8천만 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종합 D등급 미흡이었습니다. 하중을 견디는 힘 등 구조적 안전성에서는 A를 받았지만 균열과 변형 등 내구성을 평가하는 상태평가에서 D를 받은 겁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존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충청북도는 12일 만에 강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안전 담보도 없이 김영환 지사 치적 쌓기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이 나왔고 충청북도는 4시간 만에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보수 보강 이후 조성할 것이라고 급히 수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개발에 반대해온 의원들뿐만 아니라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김 지사의 속도전에 의구심을 갖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정밀 안전 진단에서 종합 D등급을 받은 옛 청풍교 개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게 일종의 업사이클링이잖아요. 새로운 네. 용도를 찾아서 이제 새롭게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예가 되게 많아요. 뭐 영국의 테이트 모던 화력 발전소를 바꾼 경우라든지 중국의 군수 공장을 뭐 예술촌으로 바꾼 거 이런 건 뭐 따산지 같은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 일단 제천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예.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비용이 적잖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일단 안전을 보강하는데도 돈이 그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 이제 이걸 또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식물도 심고 뭐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서 한 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청풍교 주변에 경치가 좋아서 이거 갖고는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명분은 안 생긴다고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유지에 더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우리는 이 다리를 왜 철거하지 않고 남겨뒀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가 과연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용도 폐기가 돼서 이미 철거가 결정됐던 다리를 다시 살리는 것인데 지금 현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자 충청북도는 다리 보수를 한 다음에 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전 공사를 한 이후에 어떤 안전성은 확보가 될 테지만은 예. 이 다리가 이제 계속 시간이 더 흘러갈 경우에 아무래도 새로 만든 다리보다는 노후화 속도가 빠를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저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1985년에 충주댐으로 수몰이 되면서 만든 다리이고 이제 폭이 10m나 되고 또 길이도 한 315m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판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만은 그 교각 주변이 파이는 쇄골 현상도 지금 사실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 심사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이 청풍교 관광자원안은 사실 2006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검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도 이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번지 점프장이라든지 또는 뭐 자전거 길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안돼서 채택이 됐지만은 이 교량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게 다 없던 일로 다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뭐 도립 파크 골프장도 네. 47억이 들어가고 이것의 경우에도 일단 안전 진단에 대한 그 보수하는 비용만 한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번에 그 도가 제출한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안 규모가 지금 그 세임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게 전국적인 뭐 현상이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이 도 예산 전체 예산의 한 5% 규모에 되는 한 3,598억 정도가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여기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이긴 하지만은 이 뭐 기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 본 예산에 없던 예산이 돌출로 지금 튀어나온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 심사하는데 도의회가 한쪽 눈을 감고 심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 조사를 잘못해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된 게이트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꼼꼼한 운영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복 시사 토론창 주간 핫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